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큰 상승 추세 종목 17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가급적 상승 초반이고 실적이 동반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섹터를 보면 드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 금융, 의료, 기계 그 외의 섹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종목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이 드론 부대 창설 이런 내용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드론 관련주의 대장주로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고,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1220억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드론 테마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반응이 별로 없었던 베셀이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 종목으로 오늘 870억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없는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강한 종목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드론 부대도 창설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면 이제 드론이 넘어오는 걸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에 관련된 CCTV 관련 업체인 코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은 400억 나왔고 시가총액은 1070억. 실적은 작년, 재작년은 흑자였는데 올해는 좀 실적이 소폭 적자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드론 관련된 내용이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연일 이 회자가 되면서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다음은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270억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1600억이고 돈을 어쨌든 뭐 160억씩 벌어들이는,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인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에 관련된 업무, 제반 업무, 뭐 이런 뭐 송달이나 질권 설정 이런 업무를 보는 회사인데, 이 전세금 떼이는 얘기들이 많으면서 그런 보증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힘입어서 정말 조용한 종목인데 오늘 난데없이 상한가를 갔네요. 보면 계속 하락하다가 난데없는 상한가를 갔는데,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뭐 거의 장 막판에 가서 상한가 흐름을 낸 거라 그렇게 뭐 강한 상한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전세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다, 이 정도로 보시고, 이게 뭐 추세적으로 막 크게 상승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차라리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21선을 깼지만 61선에 어제 지지가 나왔고, 제가 이제 인터넷 은행 전환이라는 이슈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거래대금 1200억 나오면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시가총액은 3600억대이고 한 200억 정도 버는 페이스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으로 정말 전환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겠죠. 오른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다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해까지도 연결이 될 만한 좀 괜찮은 테마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죠. 또 실적도 동반되고 있고요. 다음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불황 관련 종목으로 채권 추심 이에 관련된 내용, 요즘 뭐 경매도 늘어나고 있고 연체가 늘어나면서 채권 추심에 대한 내용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21선을 지키고 5일선 위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채권 추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바닥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11%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한 370억 나왔고 시가총액이 한 1,800억.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바이오 회사 대표님을 만나 가지고 이런 피플 바이오 CF 막 하고 유지태 광고 모델 쓰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다. 진짜 회사가 잘 되고 하면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가가 뜰 만한 행동을 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일부 참고를 하시고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야말로 이제 정통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연초가 되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술 수출도 많이 했고 또 흑자이고 시가총액 9,4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고 또 흑자를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연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 이미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놨고 주봉상으로 봐도 상승세에 올라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SCM 생명과학도 바닥권 5,000원대서부터 지금 15,000원까지 무려 3배가 올랐네요. 근데 시가총액은 1,800억대인데 그렇게 올랐지만 강한 놈들이 더 가는 경향이 많고 또 백혈병에 대한 완전 관회 그리고 췌장염 임상이 호조로 보인다는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테마를 등에 업고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요. KPX 생명과학은 최근에 오른 거를 반납했다가 21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620억 거래대금이 나왔네요. 중국의 보따리상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사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된 걸 봤는데요.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KPX 생명과학이 그런 중국 감기약 관련해서 기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거래대금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약품도 제가 전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이런 의약품 관련된 섹터, 제약주가 상승을 할 때 첫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 상한가를 만들고 거래대금 610억 나왔다는 것은 이 제약 종목의 테마의 1등 주다, 테마의 선도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형국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상한가를 만든 거고 그 뒤에 뭐 짜잘구리하게 따라오는 제약주들은 이 흐름을 보고 따라오는 어떤 그런 형국이어서 가는 놈이 더 가고 테마주의 선도주가 결국엔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약품은 한 번 더 파동은 충분히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의 어떤 3파는 기대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TYM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대동이라는 종목이 6% 올랐습니다. 어제 TYM 한번 볼까요? 어제는 이제 TYM을 말씀드렸고 오늘 TYM도 소폭 상승을 했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 대동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3천억대인데 당기순이익이 한 500억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은 이런 당기순이익도 좋고 또 농기계 로봇 관련 사업을 본격 진출하겠다는 내용이 또 덧붙여지면서 6%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 한 210억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이런 뭐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도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A 관련해서 STX 중공업이 한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두 군데서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죠. 그런 현재 시가총액은 한 2,100억이고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무려 3,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2배 이상 오르긴 했네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연초까지 더 지속될 걸로 보여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M&A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대표적인 저평가주죠. 시가총액 2조 2,500억인데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3,500억 나오고 내년에도 3,900억, 4,500억 계속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해외여행을 최근 몇 년 동안 안 가서 잘 몰랐는데 신세계가 면세점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결국 중국 사람들이 내년 1월 8일 날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면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백화점 영업도 잘 되는 신세계는 그야말로 이제 기지개를 펼 만한 종목이다. 바닥권에서 계속 주봉상으로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빼꼼 고개를 올린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1선, 60일선을 강하게 오늘 장대 양봉 5%로 상승을 했네요. 향후 내년도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웹툰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데요. 그 중에서 OTT 기기를 제조하고 수출도 하는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이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20주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착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OTT 관련된 내용은 내년에 컨텐츠가 여전히 강하겠죠. 전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OTT 이런 기기들, 그 다음에 XR 사업도 영위한다. 이런 내용들은 새해에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빅사이즈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또 패션 잡화까지 판다고 하는 공구음원이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는 88억, 올해는 53억, 80억에 작년보다 좀 더 좋겠네요. 실적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무상증자 테마로 시원하게 해먹고 아마 다 못 팔았을 겁니다. 못 판 것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승, 조정, 상승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선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할 만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이 정도 이제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권도 없고 한번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이 더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공구음원도 관심을 가지고 21선 지지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거래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도 21선이 이렇게 이제 이중 쌍바닥이 되는 흐름을 만들겠죠. 이제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21선, 61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오늘도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은 한 44억 나왔네요. 크게 거래대금이 나왔었고 카카오 방지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 요즘 특히나 이제 데이터나 AI 관련 종목들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웹 구축,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은 새해에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900억이고 유통 비율도 33%로 한 300억밖에 유통이 안 되는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61선 자리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거래할 만한 종목이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그 와중에 이제 5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만든다고 하면 기술적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상승한 종목들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